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 조짐이 약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현재 시장 상황 좀 정리를 드리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가 폭락할 가능성이 없는지, 지금 1월까지 집값이 많이 급락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급락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지금 심각하게 폭락하는 곳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택가격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주택가격 60%는 금리가 결정하다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난 10년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기준금리가 60.7%를 차지했고, 대출 규제가 17.9%, 입주 물량이 8.5%, 인구 구조가 8.5% 수준이었습니다. 기준금리와 대출 규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기준금리 영향은요, 저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 보편화됐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늘어났고요. 또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금융상품화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화가 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금리의 수요가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지금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쇼킹 부동산도 과거의 부동산 전망을 할 때요, 정부 정책이나 기존금리, 공급, 사이클, 경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전망에 활용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다 보니까 이거 기준금리 영향이 너무 강해서 얘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요인들을 다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쇼킹 부동산은 2020년 하반기부터 금리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영상을 제작했고요. 아마 저희 쇼킹 부동산 2020년 하반기부터 보신 분들은 저희 전망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중요해요. 특히 기준금리는요,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로 현재 시장 상황 금리를 예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기준금리와 관련 없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솔직히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영상에서 요즘 계속 강조드리죠. 지난 2개월간 시장금리는 역대급 속도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폭포수처럼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2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 볼까요? 5대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에서 3.7%가 됐습니다. 5대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가 6, 7%대에서 4.1에서 4.8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집을 살 수 없는 금리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낮아졌나요? 레고랜드 유동성 부족 사태의 영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부동산 시장은요, 이런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고 부동산 시장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중은요, 여전히 높은 금리를 인식하고 있어요. 왜? 기준금리가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집 산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죠. 기준금리도 올라가는데 왜 집을 사냐? 미국에서 더 올린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집 살려고 알아봤던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네. 예상보다 많이 낮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수도권 아파트 초급매 매수로 이어지면서 심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KB부동산에서 매매 전망 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무려 6천여 개 되는 중개업소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한다? 3개월 내 아파트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작년 말에는요 51.3포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조사에서는 65포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등했죠. 그래서 물론 여전히 100 이하 하락 전망이 많지만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던 공인중개업소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치다? 2022년 8월 수치입니다. 왜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줄였을까요?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시장금리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집값 급락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송파구 지역과
잠실중공 5단지 음마아파트는요, 일단은 초급매가 소진되면서 그 다음 호가로 올라갔고, 그 다음 호가에서도 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폭 반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도 서서히 영향을 받아요. 일단 강동구 지역 초급매가 소진이 됐고요. 서초와 강남 지역도 초급매가 좀 소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에서도 동대문구에 초급매가 소진된 게 좀 보였어요. 이번 하락 시작을 알렸던 메모드급 단지들은요, 이미 초급매가 소진되고 다음 호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물론 이 다음 호가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냐, 몇몇 단지 말고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 호가에서 주춤한 게 정확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눠져요. 데드캣 바운스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잠깐 튀어오른 거다, 아니다, 반등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여기서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것부터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잠실 엘리트의 음마, 잠실중공 5단지, 헬리오시티 등이 추가로 급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기준을 말씀드렸죠.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금리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여기서 소폭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1분기 때는 원래 부동산 시장 악재가 다 몰려있는데 이번 겨울은 제롬 파월 의장도 못 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높아진 시장금리에다가 여기에 입주 물량이 겹쳤는데 일반적으로 1분기 입주 쇼크도요, 앞으로 한 2개월 이내에선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지나면 입주 물량 쇼크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하락을 이끌었었던 단지들의 추가 급락 가능성은 좀 제한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시장금리가 추가로 올라가려면요, 일단 기준금리가 3.75%로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올린다는 신호를 주면은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대부분의 채권 트레이너들은요, 그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채금리, 채권금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1년물 국채금리까지 기준금리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의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던 원인인 물가 상승률이 이미 6.3%에서 5%로 낮아지는 추세예요. 1월 달에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3월 이후에 더 많이 낮아질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 또한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에서 이젠 금통위가 체크하는 게 바로 성장률인데 GDP 성장률 4분기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침체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1분기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관세청에서 1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월 수출이 조업일수 고려 시 14.6%나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감소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반도체 영업이익이 97% 감소했고 하이닉스는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선방하는 정유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도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낮아지는 추세고 성장률은 큰 침체를 겪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3.5%를 대부분 최종금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환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높아졌습니다.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30원으로 1년 전 수준까지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앞으로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요, 저는 큰 영향을 못 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도 미국이 5%까지 올라간다는데 한국에서 3.5%에서 버티는 게 말이 되냐? 원래 못 버티는 상황은 환율이 불안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 환율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뭐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해소됐어요. 그때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태국 같은 데는요, 기준금리가 1.5%고요. 대한민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1.75%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폭락한다는 거냐? 제가 지금 반등을 말씀드린 것, 소폭이나마 반등을 말씀드린 곳은 대부분 동남권입니다. 하락의 중심지였던 곳이 소폭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시죠? 수도권 대부분은 심각한 전세 급락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 몰린 곳은 정말로 심각해요. 전세 가격 보면 진짜 웃음 나와요. 그런데 이들 지역이 어디냐? 서울과 거리가 있는 지역은 지금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3월 달까지 입주 물량 쇼크가 끝나는 3월 달까지는 하락세를 저는 계속 전망을 드립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약간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요, 그동안 하락하지 않은 곳에서 본격적인 시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한 매머드급 대단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붙고요, 일부 단지는 호가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그 옆에서 하락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실거래 없이 소폭 호가만 하락한 단지들이 지금 역전세를 났다는 급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실거래 없던 곳에서 급락한 실거래가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추가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겨울이나 봄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요, 좀 급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위를 더 넓혀서 매수자가 발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많은 단지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좀 싸게 사시려고 하면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 중심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보셔야 돼요. 호가가 오른 대단지, 그리고 신저가 중소단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1분기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또는 봄까지 좀 길게 봄까지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2월 달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 준비하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쇼킹부동산은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하루 20분이 헛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